사건의 시작은 사과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14위라는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던 그날, 스튜디오는 얼어붙었고 객석에서는 믿기지 않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저 무대가, 저 점수가, 저 소녀의 진짜 실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방송은 차갑게 흘러갔고 제작진의 공식 사과도 심사 시스템에 대한 해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듯했던 이야기. 하지만 현역가왕 3은 그리고 빈에서는 그 진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꺼내 들었다. 바로 사과 대신 무대였다. 말 대신 노래였고 변명 대신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윤명선을 울리고 현역가왕 3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렸다. 9회 선공개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스튜디오 공기는 시작부터 달랐다. 조명이 완전히 켜지기도 전 복도는 낮은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오늘 뭔가 있대. 빈에서 추가 무대래. 14위였던 애 아니야.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하나였다. 바로 빈에서. 지난 회차에서 믿기 힘든 14위를 받아들고 고개를 떨구며 무대를 내려오던 그 아이, 아직 어린 소녀에게 추락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혹하게 내려앉았던 그 밤 이후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는 며칠 동안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제작진은 놀라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과문이 아니라 선공개 추가 무대라는 카드였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출연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졌다. 선공개 무대의 주인공이 빈에서라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몇몇 참가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저 무대에서 또 분위기를 바꾸겠어? 그래도 14위였잖아.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한편 제작진 사이에서는 더 묵직한 긴장이 돌았다. 잘못 건드리면 역풍이 될 수도 있는 선택. 하지만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한 사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바로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는 소녀, 빈에서였다. 복도 한쪽, 벽에 살짝 기대어 앉은 그녀는 이어폰을 꽂은 채 같은 구간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입술은 소리 없이 가사를 따라 움직였고 두 손은 떨림 없이 마이크 모양을 쥔 듯 결을 잡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지난 회차에서 흘렸던 눈물의 기억, 14위라는 숫자가 남긴 상처가 아직 생생했지만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이번에는 점수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겠다. 사과를 기다리는 대신 무대로 보여주겠다. 본 무대가 시작되자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진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은 칼로 자른 듯 멈췄다. 이전까지 천재 소녀라는 말로만 소비되던 빈에서의 목소리는 이번엔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낮게 깔리는 첫 소절 속에는 지난 회차의 좌절이, 그럼에도 다시 무대에 오른 결심이,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책임이 뒤섞여 있었다. 기교를 뽐내는 고음도 아니었고 단순히 귀를 사로잡는 고성도 아니었다. 그저 또렷하게, 깊게, 한 글자 한 글자에 모든 것을 실어 던지는 목소리였다. 후렴으로 넘어가는 순간 객석의 공기는 또 한 번 뒤집혔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의자 끝에 몸을 내밀었다. 그 무대는 기회가 주어져서 서본 추가 무대가 아니었다. 분명한 선언이었다. 나는 14위가 아니다. 나는 점수로만 평가되는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낮게 본 이 판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노래가 후반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을수록 관객의 숨은 더 짧아졌고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포착했다. 바로 작곡가 윤명선이었다. 그는 그동안 현역가왕 3에서 누구보다 냉정한 심사위원으로 자리해왔다. 좋은 무대에는 미소를, 아쉬운 무대에는 날카로운 평가를 주저하지 않던 인물. 그런데 이날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달랐다. 중반부를 지나며 빈에서의 목소리가 한층 뜨겁게 치솟자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카메라에 잡힌 그의 손은 팔걸이를 부드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프로로서, 심사위원으로서,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같았다. 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것은 함성도, 박수도 아닌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열기가 응축된, 터질 듯한 정적이었다. 객석 가장 뒷줄에서부터 조심스레 손뼉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윤명선은 눈가를 훔치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이 아이를 14위로 봤다는 게 부끄럽네요. 그 짧은 문장은 길게 늘어졌던 모든 논란과 비난, 의문을 단숨에 갈라버리는 칼날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순간에 찾아왔다. 결과 발표. 자막 위에 서서히 떠오르는 이름들,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기고 숨을 죽이는 현장. 현역가왕 3구회 선공개 무대, 1위는 김정적. 그리고 전광판에 떠오른 이름. 빈에서 14위였던 이름이 불과 며칠 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솟구쳐 올랐다. 숫자 1이 나타나는 순간 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졌고 같은 무대에 서 있던 참가자들조차 잠시 박수를 치는 타이밍을 잊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아니, 어쩌면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었던 결말. 이 장면이 충격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한 번 실망을 안겼던 심사 시스템, 제작진의 판단, 점수와 편집을 향한 불신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던 그 시점에서 사과 대신 다시 한번 빈에서에게 무대를 맡겼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바로 빈에서 본인이 완벽한 무대로 되갚아준 것이다. 우리는 잘못했다라는 자막 대신 우리는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판을 맡긴다라는 결정을 내린 제작진. 그리고 나는 그 판을 뒤집어 보이겠다라는 듯 무대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소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현역가왕 3이라는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서사가 완성됐다. 방송이 나간 직후 온라인 반응은 폭발했다. 사과문보다 더한 사과였다. 윤명선을 올린 빈에서 이 장면은 한국 오디션 역사에 남을 듯. 14위를 준 시스템이 다시 이 아이에게 의지했다는 게 가장 큰 반전이다. 수많은 댓글과 분석 글들이 쏟아지며 빈에서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녀는 다음날 대기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한 번만 더 제대로 부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짧은 답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시간의 무게는 누구보다도 그녀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14위 뒤편에서 흘렸던 눈물,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치지 않았다는 울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내가 정말 그 정도였을까? 수십 번 되뇌었을 질문들. 그 모든 시간이 9회 선공개 무대의 3분 남짓한 러닝타임 안에 응축되어 폭발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단순히 한 소녀의 제도약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다. 현역가왕 3의 참가자들은 그날 이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졌다. 이번 판의 기준은 이제 빈에서다. 저 정도 각오와 집중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연습실 불은 더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제작진의 회의는 더 길어졌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PD와 스태프들의 태도였다. 선곡 회의 자리에서 리허설 모니터 앞에서 빈에서의 무대가 끝난 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까지 모두 클로즈업되어 분석의 대상이 됐다. 처음부터 이 아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구원서사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심 섞인 시선도 존재했다. 그러나 다음 리허설에서 또 한 번 마이크를 잡은 빈에서의 모습을 본 순간 많은 이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무대는 우연도 억지도 아니었다. 실력과 집념, 그리고 성장으로 증명된 결과 현장에서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담백한 표정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전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연습 탓인지 눈가에는
피로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음정 하나, 박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쌓아 올렸다. 곡이 끝나자 스태프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PD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칭찬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이 오직 그 짧은 끄덕임 하나로 충분했다.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이 자리를 찾아왔다. 그날 이후 현역가왕 3에서 빈예서라는 이름은 단순한 주망주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점수와 순위에 흔들리던 참가자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증거로, 시청자들에게는 우리가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위안으로,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에게는 한 번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를 일깨워주는 경고로 남았다. 무엇보다도 빈에서 본인에게 이 무대는 하나의 약속이 되었을 것이다. 사과 대신 무대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처럼 앞으로도 자신의 이름을 노래로만 말하겠다는 약속. 지금도 많은 시청자들은 9회 선공개 무대를 떠올리며 이야기한다. 14위에서 1위로 뒤집힌 그 믿기 힘든 곡선, 윤명선의 눈가를 적셨던 그 장면, 그리고 전광판에 떠오르던 숫자들과 함께 폭발하던 환호. 누군가는 말한다. 기적 같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기적이라기보다는 필연에 가까웠다. 눈물로 버틴 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같은 구절을 수십 번 불러봤을 그 시간, 그리고 나를 낮게 본 판을 내 무대로 뒤집겠다는 어린 소녀의 고집이 만든 필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사과 대신 무대로 증명했다. 윤명선을 올린 빈에서 현역가왕 3의 판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건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14위에서 1위로 올라선 그 순간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펼쳐질 무대들, 더 치열해질 경쟁, 더 냉정해질 평가 속에서 이 소녀가 또 어떤 노래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 어떤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볼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음 순위 발표 때 가장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름.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향하게 될 중심. 그곳에는 또다시 이 이름이 서 있을 것이다. 빈에서.